여러분들이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외국인들도 우리하고 똑같이 무식하고 멍청하고 다 그래. 주식시장 앞에서는 다 똑같아요. 지금 시총이 한 100조 좀 넘었는데 앞으로 넘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넘었었죠. 당연히 넘었었죠. 뭐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사님, 이번에는 현장 얘기 한번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요. 그 며칠 전에 그 인터배터리 2023 행사 열렸었잖아요. 그래서 다녀오신 영상 저도 되게 재미있게 봤는데 우선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거의 3배가 늘었다고 했는데 느낌이 좀 어떠셨어요? 전년은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고요. 이제 그때 제가 10시에 오픈하는데, 오픈하는 그 시간에 들어갔는데, 그 10시에 벌써 이제 이 로비가 꽉 차 있어갖고, 진짜 사람 많았습니다. 뭐 열기도 진짜 어마어마했고, 야, 2000년지 진짜 사람들이 관심 많이 갖는구나 하는 거 많이 느꼈습니다. 젊은 층, 중장년층 이런 거 상관 가리지 않고. 젊은 사람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 다음에 갔는데, 와, 빗들이 아저씨다 하면 진짜 많이 알아보더라고, 진짜. 그런 행사에 그렇게 오신 거는 그냥 일반 시민 대중분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거니까 당연한 거죠. 그렇죠. 무조건 관계자만 갔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관계자보다도 이제 일반적으로 좀 2차전지 산업에 대해서 관심 있고, 뭐 주식 투자 때문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그냥 이제, 미래 먹거리 산업이니까요.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것 좀 궁금해서, 오신 분도 많고 하여튼 다양한 이제 유형의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 LG 에너지솔루션 부스 가신 거 되게 인상 깊었는데요. 그 거기에 루시드 최고급 전기차에 LG 에너지솔루션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현존 최고의 럭셔리 전기차 루시드 에어라는 거고요. 이게 대략 한 2억 원 정도예요. 차 한 대가. 그러니까 진짜 이제 하이 퀄리티의 이제 고성능 차로 좀 전기차의 포르쉐 이런 느낌으로 사실 만든 차고요. 여기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2170 원통형 배터리가 들어간다 하고 제가 관로해서 금량이라고 적어 놓은 거는 2170 원통형 배터리는 이게 특성 자체가 밴더를 자꾸 바꿀 수가 있습니다. 쪼갤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것도 사실 저기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고요. 그럼 그만큼 이제 인정을 받았다는 거네요. 최고급에 들어간다는 거는.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2170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자체가 되게 범용적으로 다양하게 쓰이고, 이제 밴더를 쪼개줄 수 있고, 이제 그런 이제 특성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너무 겸손하게 말씀하시죠.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2170 원통형 배터리는 사실 좋은 배터리가 아니에요. 그래요? 배터리로 치면. 근데 이제 그 안 좋은 배터리를 갖고 저렇게 훌륭한 차를 만들어낸 게 사실 기술력이거든요. 루시드가 되게 기술력 있는 겁니다. 되게 뛰어난 기술력을 사실 갖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요거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제가 직접 시승해서 안에 내부를 찍은 건데 전면 대형 LCD 패널에다가 고급 내장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죽이 되게 좋은 가죽이에요. 그 테슬라 차량 같은 경우에 이제 내장이 좀 허접하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이제 루시드는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이제 그런 거를 되게 잘해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테슬라 그 모델 S의 플레이드 모델이 628km로 그전에는 가장 먼 거리를 자랑했었거든요. 이게 이제 이 루시드 에어가 837km니까 어마어마한 진짜 성능이죠. 거의 한 30% 더 드네요. 저건 진짜 깜짝 놀랄 만한 겁니다. 그래서 차는 진짜 좋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게 사우디 국부펀드, 왕족들이, 그래서 이제 빈살반 이런 분들이 딱 탈 만한 차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우디 국부펀드에서 이 루시드 회사에 대해서 관심을 되게 많이 갖고 자금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투자가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근데 문제가 대수를 많이 못 만들고 있어요. 이게 이제 모델 한 대는 되게 좋은데 또 양산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 양산에 지금 그 허들을 지금 못 넘고 있고 요거는 이제 요 루시드하고 이제 그다음에 리비안 픽업 트럭하고 있는 리비안도 지금 똑같은 문제에 지금 봉착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아까 그 2170 원통형 배터리 그 수급 문제하고도 사실 좀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활치 않아요. 지금 배터리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얘들이 일단은 2170 원통형 배터리를 LG 거가 여기 들어가는데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물량이 딸려서 많이 못 줍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제 금량이 나중에 2170 배터리를 잘 만들면 얘들 급하다 그랬잖아요. 우리 거가 여기 들어갈 수도 있다. 이제 그래서 그 말씀드린 거고
최근에 이제 애리조나 쪽에 이제 그 2170 원통형 배터리에서 원래 1조 7천억 투자를 했던 게 지금 7조로 규모가 되게 늘어났는데 1조 7천억에서 7조로 7조요? 예, 7조로 그게 이제 원통형 2170 원통형 배터리 공장이거든요. 거기서 생산해서 아마 루시드 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루시드는 LG에너지솔루션하고 합작을 하고 있는 건가요? 협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 LG 거도 넣고 그럼 2170은 이제 뭐 만든 회사가 몇 군데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갈아 낄 수 있습니다. 갈아 낄 수 있고요. 아, 그러면 좀 궁금한 게 LG에너지솔루션은 그 다른 2차 전지 많이 오른 거에 비하면 좀 덜 올랐잖아요. 움직임이 좀 덜하잖아요. 그런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이제 평가적인 측면이 있어갖고 LG엔솔은 처음 상장할 당시에 이제 공모가가 30만 원 해서 대략 한 70조 원으로 상장을 했거든요. 그 상장할 때 많이 저평가된 건 아니었어요. 처음 상장 가격 자체가 지금 아마 대략 60만 원 정도 하면은 아마 130조 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130조 원이면 싸긴 싼데 10배 오를 만큼 싸지는 않습니다. 예. 에코프로 BM만큼 싸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보면 작년에 제가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쭉 얘기를 하고 하다 보면은 제가 많이 느꼈던 게 잘 몰라요. 예도에서. 예, 증권사 직원들도 잘 모르고 2차 전지 담당하는 애널리스트조차도 잘 모르고 그 위에 이제 리서치 센터장은 더 모르고 그 위에 사장들은 진짜 아예 모르고 왜 우리가 전기차로 가야 돼 그냥 내연기관차 계속 타면 되지 뭐 이런 소리 하고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부가 부족한 상태에서 그나마 배터리는 좀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LG엔솔이라든지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좀 높으신 분들 이제 예를 들어 갖고 뭐 리서치 센터장이나 이제 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금 운용 본부장 이런 분들한테 얘기를 하면 설득이 쉽게 돼서 이제 그분들도 이제 뭐 LG엔솔은 좋으니까 사, SDI 좋으니까 사 이거는 되는데 그 밑에 양극재만 해도 이해를 못해. 일단 설명한 사람이 잘 설명 못하고. 그래서 사실은 많이 묻혀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은 제 방송 같은 거 많이 보셔갖고 소재는 양극재만 바라고 제가 1년 내내 얘기했잖아요. 왜 양극재를 봐야 되는지 이유도 제가 다 설명드렸고 지금은 당연히 양극재지 하고 이해하고 계신데 불과 1년 전만 해도 양극재, 음극재 전액 분리막에서 다 동일하게 생겼었다고요. SKC가 동박 사업을 하는데 왠지 SK가 그룹이 하니까 지방에 처음 이름 들어보는 에코프로가 하는 에코프로 BM이라는 회사가 하는 양극재보다 SKC가 하는 동박이 더 기술력 있어 보이고 더 멋져 보이잖아요. 그래서 기관들이 SKC 많이 갖고 있어요, 실제로. 에코프로 BM 안 갖고 있다니까, 지금. 그렇구나. 그게 사실과 편견이죠. 편견이죠. 무식한 거죠. 예, 단추를 무시했던 거고. 최근에 이제 제가 그 홍콩 쪽에서 이제 그 펀드 매니저들한테 제가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와서 이제 콩콜 하면은 금량에 대해서 한 10분 물어보고요. 나머지 2,000 이상에 대해서 물어보거든요. 그것도 진짜 웃긴 게 그 사람들이 궁금하면은 한국의 이제 애널리스트한테 접촉해갖고 2,000인지 물어보고 이래야 되는데 맨날 그 소리하고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하니까 차라리 얘들 다 걸러 제끼고 배터리 아저씨한테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애널리스트 물어보면 계속 SKC나 추천하고 이러니까 그거 물어보고 싶겠냐고. 나한테 물어봐서 에코프로가 어떻고 에코프로 BM 어떠냐, 양극재 어떠냐 이런 거 지금 물어본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양극재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 이 소재 중에서 중요한 소재이면서 거의 배터리 회사하고는 이제 동등한 파트너십을 맺는 관계거든요. 근데 사실 보면은 거기에 비해서는 그동안 이제 작년 한 해만 보더라도 평가를 제대로 못 받고 있었단 말입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가 작년에 한 10조 정도밖에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LG가 100조면 에코프로 BM은 50조 가는 게 맞아요. 당연하잖아요. 배터리 절반 양극재니까. 쉽게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LG가 100조 갈 때 에코프로 BM이 10조 갔으니까 그거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었던 거고 올라갔고 지금 50조로 가는 과정에 지금 20조까지 와 있는 거고 뭐 이런 느낌으로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무식한 여의도에서 롱숏하는 공매도 이런 데서
야, 이거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이 10조가 말이 돼 해서 공매도를 쳐놨다가 지금 쌍코피 흘린다는 거 아닙니까? 조만간에 자빠진다는 거 아닙니까? 정신 차리라고요. 공부 좀 제대로 하라고요. 그 현실적으로 그 봤을 때 그 국내에서요. 예. 주요 증권사에서 그런 리포트가 안 나오면 예. 외국인도 사기가 쉽지 않은 건가요? 그렇죠. 좀 그런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이제 기관 투자가들 좀 큰 데는 사실 국내 증권사들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이제 뭐 메릴린치나 뭐 그다음에 이런 회사들, 골드만삭스 이런 회사들 그 이제 뭐 국내에서 그렇게 인력이 많지는 않은데 그 중에서 자체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을 고용해서 걔들이 리포트를 써갖고 이제 보고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접근하는 데도 있고요.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직접 이제 그 글로벌하게 보면서 이 리포트를 쓰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뭐 그런데 지금은 뭐 그러니까 리포트 자체가 안 나오니까 예, 그거 양극재의 중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나만큼 하고는 애널리스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보고서가 나오지는 않고 기껏 해갖고 맨날 보고서 나오는 게 테슬라의 양극재를 납품하는 훌륭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LNF 보고서만 계속 나오니까 실제로 보시면 외국인 그 지분율이 LNF가 한 25%가 되는데 에코프로는 10%가 안 돼요. 야, 그 진짜 IR이 진짜 중요한 역할이네요. 그걸 그럼요. 알려야지 좋은 것도 그럼요. 땅 속에 뭐가 있는지를 그거를 드러내고 누군가 말해줘야 그래도 그걸 캐는 거지. 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나한테 물어본다니까 자꾸. 그래서 이게 편견을 깨트려서 3대 성인에 이르신 거예요. 예. 실제로 보면은 지금 이제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오르기 시작한 게 2월 달인데 지금 이제 3월 말 기준으로 보면은 외국인들이 에코프로 BM 순매도한 거로 나오는데 실제 2월 달에는 엄청 샀었어요, 외국인들이. 처음에 불 땡긴 건 외국인들이에요. 외국인들이 불 땡겨갖고 더블 난 상태에서 팔고 나간 거거든요, 지금 일단 상황이. 그러니까 그건 보면은 그때 들어왔던 애들은 주로 이제 홍콩 애들인 것 같아. 좀 짧게 움직이는 애들인 것 같고, 외국계 기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이제 2차 전지 뭐 셀 정도만 지금 이해하고 있는 단계고, 그 밑에 소재 따는 이제 뭐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양극재 부분은 아직까지는 잘 이해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공부해가는 단계인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미국 애들 기준으로 보면 미국 애들도 애널리스트들이 있을 텐데, 미국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이제 2차 전지 쪽 관련 밸류 체인, 특히 소재 같은 부분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화학 산업 자체가 없어요. 뭐 나스닥이 나스닥이나 다우에 상장된 화학 업체가 없잖아요. 화학 담당 애널리스트가 없는데 이거 분석이 되냐고 얘들이.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분석 안 된 상태로 한국의 이제 여의도에서는 게을러서 그렇고 이제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담당 업종 다 애널리스트는 다 소프트웨어하고 이런 애들만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산업이 좋은 급성장하는 진짜 훌륭하고 진짜 이게 전망이 밝은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분석이나 공부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쭉 방치돼 있어서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올라갈 종목을 찍어갖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또 오히려 진짜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진흙 속에 묻힌 진주였던 거죠. 예. 저는 이제 진주를 발견한 거고 이제 딴 사람들은 게을러갖고 좀 발견을 못한 거죠. 눈썰미가 없어갖고 앞에 진주를 보고도 진주인지 모르고 그냥 막 지나갔던 거죠. 그러면은 아까 LNF의 외국인 보유율이 한 25% 되고 에코프로 BM이 10%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에코프로 BM이 20% 이상 이렇게 외국인 지분율을 확보하는 게 이상하지는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기업 경쟁력 측면에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에코프로 BM하고 현대차하고 시총 차이 크게 안 나요. 보통 이제 그 정도 규모의 시총이면은 대략 외국인 지분율이 뭐 40% 50% 정도 되거든요. 그러네요. 10%란 말입니다. 외국인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이 주식을 사들어올 가능성이 되게 많은 상태입니다, 사실은. 진짜. 예, 20조인데 나중에 50조 되고 100조 되고 이러면 더 들어올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되게 편견을 또 깨트리게 되는 게 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딱 봤을 때 외국인 지분율 낮으면 외국인들이 그걸 몰라서 그렇게 낮겠냐. 이미 걔네들이 얼마나 외국인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몰라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도 안 만나보셨잖아요. 나는 외국인 만나봤거든. 99년, 2000년 그때 이제 제가 인터넷 담당 이제 애널리스트 할 때 그때 이제 사실은
우리도 인터넷 되게 생소하니까 대투는 그때 대한투자신탁, 한국투자신탁은 이제 국내에서 거의 뭐 원투하는 큰 규모의 자산 운용사였기 때문에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메릴린치나 모건 스탠리나 이런 쪽에서도 저희를 많이 방문했었어요. 우리도 주문 많이 주니까. 거기 와서 그쪽에 있는 이제 외국인 그 애널리스트들이 와서 인터넷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한테 막 가르쳐 주고 그랬었거든요. 강의하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때가 제가 뭐 나이 한 32 무렵이니까 그 외국인이 와가서 영어로 막 얘기하고 한참 설명하면은 열심히 공부해야지 하면서 막 필기하고 받아줬고 중간에 이제 영어 막 얘기해서 내가 못 알아들었지만 또 아는 척 하면서 그렇게 이제 막 하고 했었는데 그러면서 저도 그 처음에는 되게 이제 근거국적으로 생각하고 저 사람도 우리보다 더 훨씬 위대한 사람이다, 뛰어난 사람이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1년 지나고 보니까 위대하기는 걔들 얘기했던 중에 맞은 게 하나도 없어. 저 새끼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기꾼들이구나. 그래서 제가 외국인 별로 안 믿어요.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외국인들도 우리하고 똑같이 무식하고 멍청하고 다 그래. 주식 시장 앞에서는 다 똑같아요. 똑똑하면은 그 외국인 옛날에 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골드만삭스 뭐죠 그때 리먼 브러더스 자빠지고 골드만삭스 휘청휘청하고 모건 스탠리 오너델하고 왜 그랬겠습니까? 사람은 크게 차이 안 납니다.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괜히 그거를 막 이렇게 이제 외국인이면은 뭔가 있을 것 같고 요새 이제 유튜브 보면은 무슨 박사, 교수 이런 타이틀을 하고 나온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적고 들어가거든요. 적고 들어갈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랑 나랑 크게 차이 안 나. 여러분하고 크게 차이 안 나는 사람입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이제 그 허명, 그런 간판 이런 거에 자꾸 현혹되시면 이제 제대로 진짜 분석하고 해서 돈 버는데 크게 방해가 되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잘 알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이제 애명 지을 때 배터리 박사나 배터리 교수를 안 하고 일부러 배터리 아저씨라고 한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런 배터리 박사님, 배터리 교수님 해갖고 하면은 거기에 벌써 이제 눌려갖고 제대로 이제 판단하고 하는 데 있어서 그게 이제 장애가 될까봐 제가 일부러 이제 없는 것처럼 배터리 아저씨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아저씨라서 그냥 배터리 아저씨라고 했겠냐고 내가. 아직도 그 흙 속에 캐내질 진주가 많다. 다 캐내 놓은 거죠. 캐내서 여러분 앞에 딱 드린 거고요. 갖고 가서 그냥 드시면 된다니까. 내가 다 터갖고 숟가락 해서 이제 먹으면 된다니까요. 자꾸 안 먹고 저거 분명히 독약이 있을 거야 이렇게 자꾸 의심하는 거죠 사람들이. 네. 그 LG 에너지솔루션이요. 네. 지금 시총이 한 100조 좀 넘었는데 앞으로 그 삼성전자를 넘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넘었었죠. 당연히 넘었었죠. 뭐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IHS 마켓 자료에 따르면은 2025년이면은 배터리 산업의 규모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규모를 넘어선다는 거거든요. 그 넘어서면은 이제 당연히 이쪽에서 배터리 산업의 1등인 LG 에너지 솔루션이 삼성전자의 시총을 넘어서는 게 당연한 거죠. 25년이니까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